백패킹에 살짝 발을 담그려는 초심자들이나 이미 경험이 있는 백패커들이나 모두들에게 요즘 부쩍 관심이 많아진 새로운 백패킹 레이블이 있습니다. 초경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울트라 라이팅, 비슷한 의미로 슈퍼 울트라 라이팅, 극단적으로 가벼움을 추구하는 익스트림 울트라 라이팅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새로운 레이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통틀어 BPL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륙이 넓은 나라와 달리 종주선행 이래야 최대가 1000km 미만이라 환경이 달라서 그런가 봅니다. 해외에서도 처음 이런 레이블을 접하고는 이게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냥 간단히 가볍게 메고 가자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였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의식이 많이 세련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웃도어 활동과 비교를 하면 스키와 같은 야외를 저도 자세히 보면 다운힐, 크로스컨트리, 오지스키, 프리스타일 등 여러 장르가 있듯이 백패킹도 즐기는 목표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배낭을 메고 야외로 나가 밤을 지새우는 활동을 백패킹이라고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또 꼭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백패킹을 즐기는 목표는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목표에는 서로 다른 장비와 준비물, 그리고 테크닉, 즉 다른 도구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강스키 선수가 크로스 컨트리 스키를 사용해서 크로스 컨트리와 같은 방법으로 훈련하고 스킹 스타일도 같이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백패킹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패킹을 가면 하이킹을 하고 그리고 캠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느 활동의 비중과 시간을 할당하는 거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킹과 캠핑을 꼭 글자 그대로 의미가 아닌 포괄적인 용어로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백패킹 여행은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활동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크램블링, 패들링, 페달링, 스노스윙, 스키 등도 백패킹으로 할 수 있는 아웃도어 여행의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새관찰, 일기쓰기, 낚시, 사진 찍기, 자연학습, 수영, 야외요리 등과 같은 활동도 캠프 내에서 가장 많이들 하는 활동입니다. 이런 하이킹과 캠핑이란 프레임에서 백패킹의 여행 목표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하이킹 중심 백패킹 2. 캠핑 중심 백패킹 3. 크로스오버 백패킹 하이킹 중심 여행에서는 건강과 체력이 되는 만큼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하이킹하고 다른 날을 위해 재충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쉬는 야영을 합니다. 캠핑 중심 여행에서는 그 반대로 합니다. 하루 종일 야영을 하거나 아니면 캠프에서 다른 야외 활동을 하고 다시 다른 야영지로 이동할 때 하이킹을 합니다. 크로스오버 여행에서는 하이킹과 캠핑의 균형을 맞춥니다. 적당한 캠프 활동과 적당한 하이킹을 섞어서 합니다. 세 가지 목표에 따라 어떤 활동을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있는데 장비와 준비물, 그리고 테크닉에서 유형에 의해 다릅니다. 때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초경량 백패커, 오지 트래커, 오지 캠퍼, 장거리 백패커, 모바일 캠퍼, 전통 백패커, 휴양림 캠퍼 이런 레이블로 나누어 경쟁 또는 우위를 가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백패킹의 목적에 따라 다 다르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백패커는 모든 여행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행이라도 필요한 장비와 준비물, 그리고 테크닉이 동일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목적이라도 여행지의 환경과 경로 등에 따라 백패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달라집니다. 1. 하이킹 중심 백패킹 세계에는 수많은 트레일이 있습니다. 초장거리로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AT, DCT, PCT 등이 있고 수백 킬로미터 정도지만 아름다운 트레일인 JMT와 알프스 서킷 그리고 네팔, 남미, 유럽, 아시아 등에도 트레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이 있습니다. 트레킹 구간에서 캠핑을 할 수 없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1년 동안 12구간을 나누어 굳이 캠핑을 하지 않고 비바크로 하는 백패킹도 있고 매구간 캠프장까지 하산하여 캠핑을 하고 다시 트레일로 돌아와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잘 알려진 장거리 트레일을 따라 하는 동안 하이킹과 캠핑을 반복하며 광활한 풍경을 통과하고 이러한 활동에 수반되는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견디고 즐깁니다. 이러한 유형의 여행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더 빨리 그리고 더 적은 노력으로 하이킹을 할 수 있도록 짐을 가볍게 꾸립니다. 불필요한 장비와 용품은 과감히 챙기지 않는다. 필요한 장비와 용품은 보다 가벼운 버전으로 탑 프로 사이트를 구축하는 방법, 프레임리스 백팩을 꾸리는 방법, 다운 자켓이나
침낭을 건조하는 방법, 긴급 상황에 화기를 제조하는 방법, 물을 찾고 식수를 만드는 방법, 지도와 나침반으로 길을 찾는 방법 등과 같은 기술을 숙련시킨다. 둘째, 더 오래 하이킹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여행을 합니다. 캠프 피칭과 해체, 요리와 식사, 물 구하기와 음용수 만들기 등 일상적인 작업에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조건에 필요한 것을 휴대하고 보다 가벼운 것에 집착하다가 실용성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하지만 또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폭풍 우에서 한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배낭이나 침낭에 찢어진 부분을 수리하거나 식량과 에너지가 부족으로 진행을 못하고 할 수 없이 빨리야 영지를 찾아야 될 수도 있다. 여행계의 기술과 야생 생존 기술을 숙달하여 현장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실수를 피하도록 한다. 재보급과 물류 계획 실패, 경로 탐색 실수로 역주행 발생, 열악한 박지 선택 등으로 휴식과 회복이란 장거리에 꼭 필요한 것을 해야 할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 하이킹에는 거리는 비용 곱하기 시간이라는 공식으로 생각합니다. 목표 거리는 최대한 길게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 킬로미터를 빨리 달리는 피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멀리 가는 것은 더 멋진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벼운 것일수록 비싸지만 짐을 가볍게 꾸리면 그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효율적으로 여행함으로써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과 시간을 늘리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7일 동안에 358km의 존 무어 트레일에 하이킹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7일이면 120km 정도의 여행이지만 358km의 여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이킹에서 영감 만족감 즐거움을 얻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이들은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모두 버리고 심지어 안락함도 버리고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거의 휴식을 취하지 않고 하이킹을 했습니다. 2. 캠핑 중심 백패킹. 캠핑에서 영감 만족감 즐거움을 얻는 여행은 거리에 구애를 받지 않기에 장비와 준비물이 반드시 비용이 많이 드는 가벼움을 찾지 않고 효율적 여행을 위한 시간, 계획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캠핑 중심 여행이 목적인 백패커들이 흔히들 말하는 부엌을 자유롭게 꾸릴 수 있습니다. 캠프에 도착하면 여러 도구 및 장식품, 그리고 화려한 요리 등으로 캠핑을 즐깁니다. 3. 크로스오버 백패킹. 크로스오버 백패킹 여행은 가이드와 함께 또는 그룹 백패킹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킹 중심 또는 캠핑 중심의 서로 상충되는 접근 방식의 균형을 맞추어하는 여행입니다. 야영지에서 즐기는 캠핑의 경험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하이킹도 즐기기 위해 어떻게 짐을 싸야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을까요? 하이킹 중심의 여행을 모델로 강도를 낮추면 됩니다. 하이킹 중심과 같이 여전히 가벼운 것을 추구하지만 캐니스터 스토브와 그룹 조리 공간용 돗자리와 같은 보다 가벼운 것으로 도구들도 챙기면서도 가능하면 티타늄 코펠이나 머그컵 등으로 짐이 더 무거워지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하지 않는 하중으로 하이킹의 행복감은 덜하지만 여전히 편안함은 느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에서는 스토브를 버너라고 말하는데 이는 현대식 등산 용어가 강점기에 일본에서 흘러 들어온 영향으로 습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입니다. 하이킹 중심의 여행보다는 하이킹을 즐기기 못하지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기상 후 15분 이내에 캠프를 떠나는 대신 따뜻한 아침 식사와 모닝 커피를 만들고 비가 오거나 정말 추우면 아마 텐트를 떠나지 않고 잠을 더 잘 것입니다. 낮에는 쉬고 먹고 경치를 감상하거나 지나가는 등산객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더 많은 휴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보급하러 시내로 내려가면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카페에서 오믈렛을 즐기고 일기장을 몇 페이지 적을 수 있습니다. 캠핑 중심의 여행은 영감 만족감 즐거움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방을 멋지게 꾸리는 장비를 갖고는 깊은 오지로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하이킹 백패커는 먼저 가벼운 짐과 효율적인 여행이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배우고 숙달되어야 합니다. 하이킹 백패킹이나 크로스오버 백패킹에서 성공하려면 둘 다 기본적으로 꽤 먼 거리의 하이킹이 필요합니다. 백패킹 입문자는 숙달될 때까지 하이킹 백패킹은 오히려 고생스럽습니다. 따라서 기본 선택이 더 쉬운 캠핑 중심의 백패킹으로 즐거운 활동을 하다가 서서히 갈아타시면 좋습니다. 백패킹 입문자나 초보자는 물론이고 장비와 테크닉이 구식인 중급 백패커의 경우 개인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이러한 노하우를 습득합니다. 그러나 블로그, 비디오, 책, 가이드 여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훨씬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 무엇보다는 참담한 경험을 적게 할 것입니다.